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딸 괴롭히지 말라고. 응?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랬어? 이게 그냥 시어머니를 간병할 딸이 걱정됐던 친정엄마가 일을 저질렀다.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 알지? 형사님, 그럼 가시죠. 딸을 위해 치매 사돈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마.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이거는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좀 될까요? 평소랑 다른 느낌인데. 좀 엇나간 그런 모종인 것 같습니다. 딸을 위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정말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근데 저는 양나래 변호사님 이게 사실 진짜로 이게 현실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일어났던 일인가? 네, 맞습니다. 실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요, 영상 속에서 나오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강원도 영월에서 자녀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던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친정엄마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심, 2심에서는 친정엄마가 살인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친정어머니가요. 사실은 나는 사돈을 죽인 적이 없다.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진술만 번복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다시 수사를 해본 결과 친정엄마가 진술했던 그런 상황과 실제 현장에 조금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범행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됐다고 밝혀졌었던 이불 그리고 뭐 테이프 이런 도구에서 친정어머니의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아들이죠. 네. 사위가 우리 장모님은 결백하다. 오히려 결백을 주장했거든요. 그 결과 최종 5번의 재판의 결과 친정엄마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그 네. 전에 1, 2심에서 살인죄로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보통 살인죄가 그렇게 뭐 10년 이 정도 받나요? 우리가 짧은 것 보통 같은데. 살인죄면 무조건 무기징역 나와야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살인죄에서는요 양형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작 동기살인, 그리고 보통 동기살인, 또 비난 동기살인, 또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 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기본 형량이 가장 낮은 게 참작 동기살인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 4년에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 형량이 높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요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기본 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작 동기별로 기본 형량을 정해두고 재판부에서 가중 사유와 감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양나래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뭐 법률 지식이 날로 이렇게 좀 맞아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또 유익한 법률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